자, 스토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4월 7일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초토화하겠다고 공고한 날이 이제 딱 만 한 18시간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으로 본 반도체 전망, 그리고 오늘 특징주들의 여러 가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후 통첩이 우리 시간으로 8일 날 오전 9시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양봉, 음봉, 오고 가는 흐름이 좀 강했고, 삼성전자가 실적을 좋게 발표했죠. 영업이익이 57조. 정말 전무후무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동발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등락이 컸고, 장중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144포인트까지 갔어요. 지수가. 144까지 갔지만 시가는 101포인트, 144포인트 갔는데 결국 종가는 44 상승한 5,494. 또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장중에 25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1시 14분께. 결국 이렇게 이제 주가가 양봉으로 찍은 이유가 뭐냐? 결국 이 부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등락폭 굉장히 큰 변동성이 컸다라는 거.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는 점. 최근에 이제 한 이틀 전부터 매수 기조가 보이고 매도폭을 줄이는 이 사이클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자, 코스닥은 장중에 2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21포인트까지 올랐는데 결국은 10포인트 떨어진 1036이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113종목이 떨어졌고 531개 종목이 상승했으니까 코스닥의 대체적으로 3종목 가운데 2종목은 하락을 면치 못했다. 이런 시장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니케이 지수 있죠. 니케이 지수. 이 니케이 225 지수가 장중에 운봉을 가기도 했는데 오후 들어서 니케이 지수가 0.16포인트 오르는 85포인트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니케이 지수도 장 후반에 살짝 양봉을 냈다. 이 점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5.5원 떨어져서 1,504원으로 마감을 했다. 이 흐름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지표일 것 같습니다. 시장의 3요소, 자금, 환경, 그 다음에 실적, 이 3가지를 살펴보는데, 자금은 유동성입니다. 지금 중동전 때문에 시장이 매우 안 좋긴 하지만, 이 자금 동향이 꺾이지 않으면, 이 중동 전쟁이 끝나고 나면 국장의 방향성이 빠르게 다시 6천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라든지 이런 추세가 꺾이지 않게끔 중동전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방향성인데, 지금 이제 오늘 한번 수급을 한번 보시면, 오늘 이렇게 지금 이런 보시는 이 수급인데,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2,975억의 코스피 순매수였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26억을 순매수했어요. 오늘 개장 초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양쪽을 다 순매도를 했어요. 오전에 현물 순매도, 선물 순매수. 그런데 현물을 순매수로 돌아서고 기관이 현물을 한 4,600억 정도 순매도를 한 게, 선물은 870억 정도 순매수했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 밸런스로 보게 되면 외국인의 현물 순매수, 기관의 선물 순매수, 이 유지함이 지수를 강하게 올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매도 포지션을 좀 줄일 수 있었던 배경이지 않았냐, 이렇게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자금 동향을 한번 보시면,
지금 자금입니다. 이게 자금 동향인데, 지금 이제 여기죠. 주식형 수익증권의 자금은 지금 이제 250조 7천억 정도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사고 파는 예탁금 규모가 한 109조 원 정도,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자금을 보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이전에 가장 많았을 때가 이제 132조까지 들어왔다가 지금은 110조 원 정도로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조가 빠져나갔죠. 그런데 이전에 이제 12월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80조 정도 됐으니까 12월 달에 지금은 30조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주식을 사겠다고 들어와 있는 주식형 수익증권은 지금 한 250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최고치는 한 258조까지 갔죠. 2월 말에 6,300포인트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6,300을 넘었던 때가 한 258조인데 지금도 여전히 252조 전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형 자금은 전혀 빠져나가고 있지 않아요. 단지 개인들의 예탁금은 조금 줄었다. 개인들의 예탁금은 2월 달에 비해서는 더 늘었는데, 2월 달에 비해서 늘었는데 최고치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다. 하지만 주식형에서는 여전히 자금이 250조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자금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책 환경은 지금 정부가 자본시장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그 불로소득을 계속 자본시장으로 땡기는 자금 갖고 있고요. 물가는 2.2%. 약간 오르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 물가는 유가가 좀 보통 한 45일 정도 지나서 이제 물가에 잡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폭등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실적 분야인데 오늘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했죠. 삼성전자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57조. 삼성전자가 1분기 매출이 한 2, 3조 됐는데 거기에서 영업이익이 57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4분기에 한 20조 정도 했었는데 57조 나왔으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껑충 뛰었다. 그래서 여기 이 KB증권 내용을 보시게 되면 목표가를 36만 원으로 내세웠는데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올해 매출액이 537조 예상을 했는데 보이시죠? 537조 예상을 했는데 650조로 올렸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220조를 예상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327조로 더 올렸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리고 내년도에는 매출액이 616조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488조가 내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익이 올해는 259조, 내년에는 381조의 순이익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당초에 올해 영업이익이 220조, 내년에 301조인데 올해 327조, 내년에 488조로 더 업그레이드 시켜버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메모리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고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8배 증가한 327조가 올해 예상이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220조였는데 더 올렸어요. 이건 KB증권 전망입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삼성전자의 D램과 낸드 출하량의 60%를 지금 흡수하고 있어서 가격의 인상 속도가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지금 이 보시게 되면 이 시가총액, 영업이익 이 보시게 되면 중요하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49.9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1248조 원, 영업이익이 327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1248조 원. 올해 연말 기준에 327조를 올릴 경우에 시가총액이 1248조 원인데 지금 이게 보시면 아마존 같은 회사, 8번 아마존 같은 회사가 영업이익이 150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3,389억 원. 그리고 TSMC가 영업이익이 129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2,206조 원. 그리고 구글이 영업이익이 241조 원인데 시가총액은 5,373조 원. 그리고 엔비디아가 영업이익이 357조 원인데 시가총액은 6,487억 원.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248조밖에 안 되는 것은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럼 오늘 왜 못 갔냐? 강하게 뻗지 못했냐? 그 흐름을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의 주가의 내용인데 자, 이게 오늘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오늘 시가는 얼마였냐면은 20만 2천 원이었어요. 고가는 20만 2,500원까지 갔고 종가는 19만 6,500원에 마감됐습니다. 장중 저가는 장중에 19만 2,400원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이전에 22만 3천 원도 갔었는데 지금 19만 6,500원밖에 못 갔던 부분은 여러 가지 이인이 있는데 우선은 이 중동 전쟁 때문에 전체적인 매수 수급이 따있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큰 손이 있는데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많이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많이 알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야? 라는 시각이 존재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을 검증받고 싶어 하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적이 검증받고 나면 주가는 훅 올라가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KB증권이 얘기한 대로 정말로 327조 원의 올해 영업이익을 낸다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는 거의 한 27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는 충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동 전쟁이 끝나고 국장에 대한 자금 유입이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올해 6월 달에 모건 스탠리 지수가 편입이 되고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되었을 때 빠르게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이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부분은 주가가 떨어져도 저는 어느 정도는 이 영업이익이 보장되는 한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수익 구간이 충분히 커 보인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나왔던 이제 크고 작은 이슈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8일날 아침으로 나와 있는 명시가 됐는데 내일 아침 8시 이후, 9시 이후에 미국이 이란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거냐 아니면 전적으로 타협이 돼서 뭔가 나올 거냐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걸림돌은 지금 이 호르무즈입니다. 호르무즈. 이 이란은 지금 전쟁에 대한 복구비가 필요한데 호르무즈에 대한 통행료를 받아서 호르무즈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싶어 하고요. 이 부분들은 많은 국제법에 따라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용납을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뭐 배럴당 1달러 정도를 받겠다고 한 거니까 뭐 용인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큰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호르무즈 토행료가 지금 타협이 안 돼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것은 중동 사태가 상당히 많은 이제 테마의 흐름을 좀 바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탈원전 국가들이 지금 다시 원전을 재가동을 준비하거나 원전을 다시 복구시키고 있다. 하나는 대만이 원전 재가동 승인에 대한 절차를 착수하고 있고, 이탈리아도 38년 만에 원전 정책을 탈원전에서 다시 가동하는 그런 정책으로 돌았다. 그리고 벨기에, 스위스 이런 데서도 원전을 폐기하고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 쪽으로 이런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원전 관련,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런 쪽에 테마나 특수가 좀 클 것 같다. 그런다고 치면은 뭐 현대건설, 두산인프라코아 이런 종목군들의 앞으로 변화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 안보가 부각이 되면서 이 ESS 라인, ESS가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큰 대형 기업들이 이제 전력을 저장해 놓고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전력을 날려버릴 수가 있는데, 뭐 태양광이라든지 많은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꺼내쓸 수 있는 ESS에 대한 발주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지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ES 수요가 굉장히 늘 것이다. 이미 북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도 ESS에 대한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특히 셀 대장주들, 삼성 SDI나 LG엔솔들이 강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미국의 S&P 캐피털이라는 이제 조사업체가 있는데,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올해 1분기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주당 순이익이 작년 1분기 대비 12.3%가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2009년 이후 11.4%인데 가장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 전쟁이 끝나면 미국 증시가 상당 부분 2분기 중반 후반부터는 상당 부분 좀 랠리가 올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상당히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삼성 SDI죠. 오늘 삼성 SDI 주가는 오늘 45만 6,500원 마감이 됐고요. 장중에 주가는 46만 8,500원까지 갔습니다. 여기 있는 주가의 이제 윗꼬리들, 여기 있는 이 윗꼬리 분야들은 지금 계속 차익 매물들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는 줄고 있으면서 차익 매물을 받고 있는 이 패턴, 이 부분들은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여기는 윗꼬리가 잘 나타나고 있죠. 이 앞전에 있는 윗꼬리가 있었고 뒷장에 있는 윗꼬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윗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다. 이 부분은 수급이 좋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SDI는 외국인도 기관도 프로그램도 매수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 SDI가 적자 기업인데 왜 이렇게 수급이 좋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그 다음에 ESS의 실적 흐름이 매우 더 좋아질 사이클이 보이고 있고, 전기차의 회복,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의 회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삼성 SDI와 SDI의 선취매 흐름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럼 주봉 가치를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계속 N자형으로 가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흐름은 매우 긍정적 사이클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도 한번 볼게요. 삼성전기는 어떤 사이클을 보이고 있냐? 삼성전기도 오늘 45만 7천원 마감했습니다. 주당 이제 5천원 정도가 하락을 했고, 삼성전기 파동도 보게 되면 지금 이 세 번의 고점 평가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 이제
한번 48만 원대 가고 또 40만 원대 빠지고 45만 원대 가고 이 저점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동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지가 되고 실적이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뭐 이른바 MLC 시기에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그다음에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로봇, 그다음에 또 유리기판, 아무튼 여러 가지 그 현황으로 보게 되면 미래 성장 사업의 매출 동력이 크고, 이네들도 만들고 있는 지금 이제 MLCC 이른바 이제 제품이 풀 가동하고 가격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역시 주가는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조금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미 주가는 신고가를 내고 있어서 제가 이제 보게 되면 신고가를 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철저하게 수급이 주가를 잡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중공업과 이제 하나오션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미국이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현대중공업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을 보시면 일본과 주봉이 있는데, 일봉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뚝 떨어졌죠. 65만 원 갔다가 지금 47만 원 갔으니까 한 17, 18만 원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주가의 사이클로 보게 되면 어디가 가 있냐면 작년 25년도에 한 7월 달 정도 지표에 좀 가 있습니다. 지금 그 현대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합병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30년도, 27~28년도까지 매출과 성장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이 하락은 일시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방산주의도 합니다. 잠수함을 만들기 때문에 방산주의고, 또 조선주의 상선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언제든지 이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도 상당 부분 가치주로서의 관심도는 매우 높은 주식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하나에어로스, 그 다음에 LIG 넥스원은 방산주인데, 이제 이 LIG 넥스원이 이제 천궁이라는 제품을 생산을 해내서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지금 주가 보시면 이 주가가 얼마 전에 40만 원대 이탈하게 됐어요. 11월 달, 12월 달에. 그러더니 다시 지금 거의 90만 원까지 갔으니까 불과 한 3개월 사이 더블 스코어를 내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중동전, 그리고 이제 그 얘네들이 만든 천궁의 어떤 정확도, 그거에 따라 랠리가 있는데, 이 방산주는 구태여 저는 지금 들어갈 이유는 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산주가 사이클이 있고 지금은 좀 실적 대비 과다하게 높게 평가됐다. 그래서 이른바 좀 주가가 어느 정도 평준화되는 시기, 적어도 2개월 동안에 평준화되는 가격을 잡아보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증권주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올해 1분기에 그 영업이익이 증권사마다 들쭉날쭉하는데 작게는 8천원, 많게는 1조 한 3천억까지 나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9,100억이었어요. 만약에 한 1조 원 정도가 나온다고 치면 올해 연간으로 보면 3조 5천에서 4조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수치가 폭증하는 거죠. 결국 주가지수가 지금 5,400대 가 있는데, 만약 주가지수가 다시 6,500대로 올라간다고 치면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이익과 또 테슬라가 6월달에 상장하는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려서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다. 이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이 삼성물산이 오늘 좀 약세장에 좀 강했습니다. 삼성물산이 좀 강했는데, 삼성물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은 오늘 27만 4천 원 나왔죠? 지금 36만 원까지 갔었고, 근데 삼성물산이 왜 그랬냐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5.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주주 가치를 더 극대화시키고 배당 가치를 높이겠죠.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배주주로서 좋은 삼성그룹의 그 회사들이 많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물산도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안전된 자산가치주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대주주입니다. 8.51%. 그래서 삼성생명도 순환하면서 아마 삼성전자의 배당 가치에 따라서 삼성생명도 굉장히 주주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도 주가가 좀 많이 좀 떨어졌다. 그럴 때는 관심 있게 봐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지표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7일 날, 이제 8일 날 발표되는 뉴욕의 연방은행의 기대 인플레 지수가 나오는데 이 인플레가 이제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8일 날은 이제 FOMC 의사록이 나오고 9일 날은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3월 달 CPI 물가 지수가 나오고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10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런 지수들이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에 상당히 뭐 금리라든지 이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지금 이란과 호르무즈에 관련된 긴장이 고조가 있어서 시장은 상당 부분 변동성이 크고 있는데 내일도 아마 8일도 그런 흐름 속에 있는데 이렇게 출렁출렁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종목은 담아가고 그 다음에 하반기 내년에 미래가치가 좋은 종목군들은 출렁출렁할 때 주가가 이렇게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안정된 평균화 가격을 보일 때는 저는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도움 되시면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